여기 중국 교수의 세뇌에 속아 기대 없이 한국에 방문하게 된 스페인 국립 전통 무용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한국을 기대했던 그들은 한국 공항에 도착함과 동시에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대체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루시아이고 발렌시아 대학교에서 스페인과 유럽의 전통민속 예술 공연을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공연은 수십 년 동안 지역사회, 문화 박람회, 심지어 대사관에서도 환영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학 측이 중국에서 새로운 교수를 초청하면서부터 저희의 유서 깊은 공연팀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했죠. 중국인 린 교수는 유럽 전통춤에 대한 식견이 전혀 없었고 저희로 하여금 한복을 입기를 강요하며 또 중국식 춤을 안무에 끼워 넣기도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복은 한국의 전통옷이라고 했지만 린 교수는 한복은 의심의 여지 없이 중국의 전통옷이라며 저희를 세뇌시켰죠. 아무튼 중국도 아니고 유럽도 아닌 기괴해진 저희의 공연은 결국 기하급수적으로 인기가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더 최악이었던 점은 린 교수는 안무 이론 강의 시간에 뜬금없이 중국 역사 강의를 하며 난데없이 한국을 비하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보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면 안 됩니다. 한국은 중국의 모든 것을 자신의 것이라고 우기는 사기국가거든요. 심지어 이들은 보여지는 모든 것이 가짜로 실제의 한국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사기꾼과 동냥꾼을 직업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70%를 차지하고 인천공항은 너무 조악해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므로 목숨이 아깝다면 절대로 한국에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서울에서 열리는 유명한 한국 공연 행사도 일방적으로 취소해버렸어요. 해당 행사는 막대한 상금이 걸려있는 대회였기에 만약 저희가 한국 행사에 참여하지 못한다면 저희는 정말로 중국 자본에 완전히 의지하게 되며 결정권을 상실하고 말 거예요. 그러나 대학 측은 너무나도 무책임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중국이 제공하는 기부금과 보조금에 취해 자격도 없는 중국인 지도자를 계속해서 들여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중국인 교수 몰래 한국 공연에 다녀오는 거였죠. 린 교수가 망쳐버린 저희 안무도 원래의 전통적인 스페인 안무로 다시 바꾸고 저희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고 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기대감 반, 걱정 반으로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정말로 린 교수가 말한 대로 한국은 매우 위험하고 열악한 국가가 맞을까요? 아니, 한국이 그렇게 가난하다면 어떻게 이들은 공연 행사 하나에 그렇게나 많은 상금을 걸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저희는 혼란스러운 마음을 뒤로 한 채 인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린 교수가 말한 대로 반쯤 불이 꺼진 열악한 터미널과 파손된 공항 내부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고양이보다 큰 쥐가 화장실 물로 목을 축이는 모습도 상상했죠. 하지만 저희가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본 것은 중국인 교수의 주장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어요. 공항은 무척이나 깨끗했고 또 곳곳에 있는 터치스크린은 수백 개의 언어로 저희를 맞이했거든요. 솔직히 유럽 공항에서조차 스페인어를 통해 설명을 듣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습니다. 외국어 설명은 기껏해야 영어가 전부죠. 그러나 한국은 AI 기술력을 통해 전 세계 여행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완벽한 모습을 구현해둔 상태였어요. 분명 린 교수가 저희에게 제공한 영상에는 비행기가 반쯤 부서진 활주로를 위태롭게 다니는 한국의 인천공항의 모습이 펼쳐져 있었지만 해당 영상은 전부 조작된 영상인지 저희는 이곳 인천공항에서 놀랍도록 최첨단적이고 깔끔한 모습만을 목격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공항에서 벌어진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죠. 바로 저희 공연단원인 이사벨이 배낭을 잃어버렸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잠시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배낭을 화장실 바닥에 두었다가 그대로 화장실 칸 안에 배낭을 두고 왔다고 했어요. 해당 배낭에는 공연의 필수적인 스페인 전통 의상이 들어있었기에 만약 배낭을 되찾지 못한다면 저희의 공연은 시작하기도 전에 그대로 끝이라고 봐도 무방했습니다. 스페인 전통 의상을 한국에서 구할 수 있을 리가 만무했고 또 그녀는 저희 팀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거든요. 스페인 공항에서는 입국으로 인해 잔뜩 들떠있는 외국인 관광객을 노린 소매치기가 매우 성행하고 있기에 이렇듯 가방을 아예 공공장소에 놓고 온 상황은 도저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을 것처럼 보였고 결국 이사벨은 자신 때문에 한국 입국과 동시에 다시 스페인으로 돌아갈 위기에 처한 상황에 오열을 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죠. 한 한국인 중년 남성이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저희에게 다가오더니 이내 영어를 구사하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왔거든요.
그리고 자초지종을 들은 그는 그건 전혀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듯 공항을 돌아다니고 있는 AI 비서 로봇을 불러 세웠어요. 그러고는 AI 비서 로봇에게 저희가 잃어버린 가방의 색깔과 크기, 그리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해오더군요. 아니, 지금 로봇에게 저희의 짐을 찾아달라고 요청하라는 건가요? 저는 이건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습니다. 차라리 신께 기도를 드리는 게 더 효과적일 것만 같았죠. 그러나 그 누구보다 절박했던 이사벨은 그 즉시 스페인어를 구사하며 자신이 잃어버렸던 짐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AI 비서 로봇은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의 짐을 조회해본 결과 인천공항 분실물센터에서 당신의 짐으로 추정되는 물건을 수거한 상황이라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제가 분실물센터까지 가는 길을 안내해드릴 테니 저를 따라오세요. 그때까지도 저희는 아무도 한국을 믿지 않았어요. 한국에 갑자기 석유가 나오게 되었다는 뉴스가 방송된다면 그건 그나마 믿을만하겠죠. 그러나 이 정도의 극한의 수준으로 높은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다는 것은 저희에게 마치 한국이 미래로 가는 타임머신을 개발했다고 말해오는 것처럼 매우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착한 인천공항 분실물센터에서 저희는 경악을 금치 못할 장면을 목격하고 일동넋이 나가버렸습니다. 한국인 공항 이용객은 이사벨의 가방을 보자마자 즉시 분실물센터에 맡겨주었고 AI 로봇은 그 찰나의 순간 정말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이사벨의 가방이 있는 위치를 저희에게 알려주었던 거였거든요. 이건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 수준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이 만든 기적이었어요. 린 교수는 이런 곳을 빈국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완전히 할 말을 잃은 채 인천공항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솔직히 저희는 한국 공항을 경험한 뒤 한국에 대한 의심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린 교수가 주장했던 논리 중에는 한국은 외국인들에게 보여지는 부분만 꾸며놓은 기형적인 국가고 일반적인 한국인들이 생활하는 곳은 끔찍한 지옥이 펼쳐져 있다. 라는 주장이 있었어요. 그렇기에 저희는 린 교수의 주장대로 한국은 외국인들이 많은 공항에만 모든 것을 집중해 놓은 국가면 어쩌지 않은 불안감을 느끼기도 했죠. 하지만 린 교수가 주장한 좁고 더러운 거리와 그곳에서 쓰레기를 주워 먹고 다닌다던 한국인들은 대체 어디 갔는지 한국의 평범한 길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완벽했어요. 인도의 보도블럭 상태도 완벽했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디지털 간판은 운전자로 하여금 다양한 교통 정보를 제공해 주었죠. 가로등은 LED와 태양광으로 작동했기에 도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거의 0에 수렴하게끔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공공쓰레기통에는 유기 폐기물, 플라스틱, 심지어 담배꽁초를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칸이 있었고 IoT 기능과 결합하여 쓰레기가 꽉 차면 자동으로 당국에 수거 요청을 하는 최첨단 기능이 있었는데 덕분에 한국의 길거리는 무단 쓰레기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건 음식물 쓰레기든 뭐든 그냥 하나의 봉투에 전부 버릴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반경 10cm 이내의 쓰레기통이 없다면 그냥 길거리에 쓰레기를 무단 투척하는 스페인의 사회적 분위기와는 수준 자체가 달랐습니다. 스페인은 자국을 친환경 국가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진짜 지구를 위해 희생하는 국가는 최첨단 기능과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에서 비롯된 분리수거를 하는 한국인들이 분명해 보였어요. 그렇게 저희는 한국의 평범한 길거리에서 마저 큰 충격을 받은 채 시내버스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버스를 탑승하면서 어쩌면 린 교수의 한국에 대한 주장은 맞았을지도 모르겠다고 느끼며 한국에 대해 완전히 학을 떼고 말았죠.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버스 요금을 지불하지도 않고 그대로 무임승차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지금 21세기에 대놓고 무임승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저는 큰 실망을 하게 된 나머지 무임승차를 한 뒤 뻔뻔하게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한국인 한 명을 붙잡고 영어를 구사하며 이에 대한 항의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봐요. 돈을 내고 버스에 타야죠. 어떻게 한국인들 중 요금을 지불하고 버스를 탑승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을 수가 있나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그러자 이 한국인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안 내다니요? 저는 방금 제 스마트워치를 버스 단말기에 태그함으로써 정당하게 요금을 지불했어요. 그리고 다른 모든 한국인들도 자신의 스마트 기기나 스마트폰을 통해 전부 요금을 지불했죠. 요즘 현금으로 버스 요금을 지불하는 사람도 있나요? 설마 당신의 국가에서는 아직도 현금을 사용하는 건가요? 저는 그저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제 조국 스페인은
그가 말한 것보다 더욱 상황이 안 좋거든요. 저희는 동전을 짤랑거리며 버스 요금을 지불한 뒤 종이로 된 버스 티켓에 펀치를 뚫으면서 버스를 탑승합니다. 카드 결제가 가능한 버스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스마트 기기로 버스를 탑승한다는 개념 자체가 적어도 스페인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노인들조차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을 태그함으로써 버스에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 강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력을 통해 최첨단 디지털 기기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있고, 이렇듯 한국의 기술 기업들이 튼튼한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 한국에서는 최첨단 디지털 기기가 매우 저렴해서 최신 인프라를 접하기에 비교적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하더군요. 스페인은 기술 기업들이 한국처럼 많지 않아서 스마트워치 같은 최첨단 기기나 최첨단 기술을 접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너무나도 비싸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높은 기술력에 더해 노인들조차 새로운 기술에 겁내지 않고 계속해서 시도하는 국가였고, 덕분에 높은 수준의 기술 인프라를 구축하며 지속적으로 급속도로 발전하는 거였습니다. 현금이 없는 사회를 구축함으로써 그로 인한 엄청난 효율과 시간 절약, 그리고 기술 발전을 통해 스페인과는 차원이 다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죠. 그야말로 한국인들은 무임승차나하는 수준 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저는 오히려 제 수준이 낮았던 상황에 완전히 얼이 빠지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겸손한 감정으로 한국 버스의 좌석에 앉았습니다. 역시나 한국은 버스 내부조차도 그저 평범하지 않았어요. 스페인의 싸구려 천조가리 좌석이 아닌 가죽으로 된 편안한 좌석은 물론이고, 버스를 정차시킬 수 있는 스톱 버튼도 여기저기에 있었죠. 스페인에서는 버스를 정차하기 위해서는 운전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다음 정류장에서 내릴 것이라고 알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스페인 버스의 정차 버튼은 진작에 고장난 지 오래지만 스페인 특유의 느린 시스템 때문에 정차 버튼은 수리될 기미가 보이지 않거든요. 저는 한 번은 버스기사가 제 외침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버스에서 내려 5km나 뒤로 걸어간 적도 있을 정도로 한국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은 스페인에서는 꿈만 같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이사벨이 갑자기 웬 혼잣말을 시작하길래 저는 그녀가 대체 뭐라는 건가 싶어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봤는데, 저는 이내 이사벨의 행동의 비밀을 깨닫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거든요. 알고 보니 그녀는 이곳 버스에서 스페인에 계신 자신의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것도 고화질로 말이죠. 저는 그녀의 겁없는 행동에 기겁을 하고 말았습니다. 고화질 영상통화요? 스페인에서는 저화질로 영상통화를 한다고 해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닌 이사벨은 도대체 무슨 용기로 고화질 영상통화를 한다는 말인가요? 그녀는 분명 엄청난 데이터 요금이 청구된 고지서를 받아들고 눈물을 흘리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호들갑을 떨자 이사벨은 충격적인 반응을 보일 뿐이더군요. 루시아, 잘 봐. 이곳은 분명 시내버스 아니지만 고화질의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어. 나는 데이터나 통신요금을 이용해서 영상통화를 하는 게 아니야.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영상통화를 하는 거지. 그러니 내가 지불할 요금은 전혀 없어. 이건 말도 안 됐어요. 스페인 버스에서는 와이파이는커녕 데이터조차 제대로 안 터집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에서는 버스에서 고화질 영상통화가 가능할 정도의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될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건 스페인의 인프라를 완전히 개발도상국쯤으로 만드는 장면이었기에 저는 그저 도시로 갓 상경한 시골 사람처럼 그저 기겁을 하며 머리를 감싸줄 뿐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 버스는 승객의 편의를 위해 수많은 놀라운 기능이 탑재된 상태였는데요. 제가 좌석 옆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니 QR코드는 제게 경로 정보, 안전 가이드, 명상 음악까지 제공했고, 저는 이렇듯 마치 사설 차량처럼 완벽한 개인 맞춤화를 제공하는 한국의 대중교통 수준에 그저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스페인 버스에서는 이러한 QR코드 대신 약물을 판매하는 명함과 버스 좌석 사이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주사기가 굴러다니며 험악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기에 아이 혼자 대중교통에 탑승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한국 버스는 애초에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기에 이곳 버스에는 초등학생 혼자 탑승한 경우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무슨 이런 것 가지고 놀라냐는 듯 제게 더욱 말도 안 되는 장면을 보여주기 시작하더군요. 왜냐하면 한국 버스 창가 밖에 펼쳐진 광경을 감상하다 보니 저는 한국은 도로와 바로 붙어있는 곳에도 세련된 아파트 및 주거 단지가 구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거든요.
스페인에서는 이런 도로 옆에는 필연적으로 빈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우 시끄러워서 아무도 이곳에서 살려고 하지 않거든요. 이는 곧 슬럼가를 형성하며 스페인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이런 경우 최첨단 소재를 사용한 방음벽을 설치하여 도로로부터 나오는 소음을 원천 차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은 도로 옆에 녹지 공간을 조성해 놓았기에 먼지나 매연으로 인한 문제까지 해결한 상황이었어요. 그야말로 한국은 기술력과 아이디어 하나로 스페인에서는 100년이 넘게 골머리를 앓아온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한국 버스에서 완전히 넋이 나간 채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한국인 여성이 버스 창문 밖으로 저를 다급하게 부르더니 이내 제게 뭔가를 던져주더군요. 놀랍게도 그건 바로 제 무선 이어폰이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흘러나온 제 무선 이어폰을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를 한국인 여성이 파악하고 제게 전해줬던 거였죠. 저는 이제 스페인이었다면 어떤 결과가 발생했을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제가 스페인의 카페에서 겪었던 이야기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스페인에서는 제가 커피를 추가 주문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누군가 제 샌드위치를 훔쳐갔다가 이 샌드위치 안에 머스터드가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자신은 겨자 알레르기가 있다며 만약 머스터드가 있다면 제게 책임을 물을 거라는 어처구니 없는 협박을 해오더군요. 스페인에서는 물건을 도둑맞으면 그건 물건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 사람의 책임이니 이렇듯 뻔뻔한 상황이 당연하다는 듯 연출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무리 고가의 물건을 잃어버려도 결국에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 수준 덕분에 다시금 주인에게 물건이 전해지는 국가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놀라기도 지쳐 힘없이 이동을 계속할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린 교수가 말한 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어쩌면 린 교수는 자국인 중국의 형편없는 모습을 한국으로 둔갑시킨 것일지도 모릅니다. 가난하고 열악한 한국에 대한 영상들도 전부 중국에서 촬영된 채 조금의 편집 과정을 거친 영상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제 의심은 그다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내 충격적인 위기를 겪게 되고 그대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예약한 숙소의 위치는 제 스마트폰에만 저장이 되어 있는데 저는 한국의 뜻밖의 모습에 너무나도 심취해 있던 나머지 스마트폰 배터리가 다 닳았다는 것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지금은 어느새 어두운 밤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숙소의 위치는 전혀 파악할 수 없게 되었고 저는 스페인의 밤을 생각하며 금방이라도 무슨 위험한 일이 생길 것만 같아 온몸이 떨려왔어요. 카페라도 가서 스마트폰을 충전할까요? 아니요. 분명 전기도둑 취급을 받고 욕만 먹고 쫓겨날 것입니다. 스페인 카페는 아예 콘센트 구멍이 덕트 테이프로 막혀 있는데 이는 유럽에는 전기도둑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전기요금이 비싼 유럽에서는 전기 콘센트만 보면 몰래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기에 연결하는 전기도둑들을 매우 흔하게 볼 수 있고 따라서 모든 유럽인들은 어려서부터 자신들의 전기 콘센트를 지키는 법에 대해 교육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그렇게 절망을 하던 와중 이사벨이 외마디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가리킨 곳은 웬 놀이터였어요. 그리고 놀이터 벤치에는 무선 충전 패드가 존재하는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한국의 기술은 정말로 세계 최고 수준인지 제 완전히 방전되었던 스마트폰은 이곳 벤치 무선 충전 패드에 올려놓은 지 20분도 되지 않아 거의 100% 수준으로 충전이 되더군요. 하지만 정말로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한국은 이러한 벤치 무선 충전 패드를 태양열로 운영하고 있었고 낮에 충전된 태양열 에너지로 이곳 벤치 무선 충전 패드와 밤에는 가로등까지 운영하는 그야말로 완벽한 에너지 활용 기술을 갖고 있었거든요. 한국에서는 모든 인프라가 수준급임에도 이러한 친환경 에너지 재활용 덕분에 사회적 비용은 0원이었고 이 말은 한국인들은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이러한 극한으로 편리한 시설을 누리고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사벨은 이곳 놀이터에서 저와는 다른 생각을 하더군요. 이사벨은 어두운 밤임에도 한국인 아이들이 보호자 없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며 거의 눈물까지 흘리며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녀는 자신은 어려서부터 밤에 외출조차 해본 적이 없다며 한국은 얼마나 안전하고 치안적으로 안정된 국가인 거냐며 울부짖었죠. 안타깝지만 이건 사실이었어요. 스페인에서는 밤에 아이들이 혼자 방치되면 부모가 구속까지 될 정도로 막장 치안을 가진 상황입니다. 아니, 유럽 전역이 마찬가지죠. 아마 전 세계가 똑같을 것입니다. 그냥 한국이 비정상적인 치안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소리죠. 이러한 최첨단 인프라가 멀쩡히 유지되고 있는 것만 봐도
한국의 높은 수준과 치안력을 여실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스페인에서는 이러한 무선 충전 패드가 존재하는 최첨단 벤치가 설치된다면 벤치째로 뽑아가 버릴 게 분명하거든요. 실제로 스페인에는 사회 인프라를 뜯어서 몰래 판매하는 전문 조직이 존재하는데 한 번은 저희 동네 근처에 특수 소재로 만든 벤치가 생기자 이들은 하루도 안 되어 그대로 분리해서 판매해버리더군요. 값어치가 조금이라도 나가는 소재의 공공시설은 그대로 뜯겨서 녹인 다음 철물점에 판매해버리죠. 그래서 스페인 철물점의 주요 거래처는 스페인 정부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인프라를 설치하면 전문 도둑들이 그대로 뜯어서 녹인 다음 철물점에 팔아버리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수준은 스페인과는 차원이 다른지 한국에서만큼은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임 교수가 대체 왜 그렇게까지 한국에 대한 없는 사실까지 지어내며 음해했는지, 그리고 중국인과 중국계 학생들이 왜 그렇게까지 한국에 열등감을 가졌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수십 년은 노력해도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들을 한국은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 쉽게 구축해둔 상태였기에 욕심 많은 중국인들은 한국에 열등감을 가지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였죠. 그렇게 저희는 무사히 숙소에 도착했고 다음 날은 본격적인 공연을 위해 공연장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메인 스피커 컨트롤러가 고장났거든요. 이 컨트롤러가 없으면 제때 알맞은 음향을 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당장 공연이 코앞인데 어떻게 이 컨트롤러를 수리할 수 있겠어요? 그야말로 저희 공연은 시작도 못 해보고 망해버릴 위기에 처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한국이었어요. 스페인이었다면 일주일은 지나서야 기술자가 도착할 것이고 컨트롤러를 한번 보고는 이내 수리 가능 여부만 파악하고 그냥 돌아가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야 다시 찾아와서 고쳐주겠죠. 스페인에서는 모든 일이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한국은 극한으로 효율적이고 책임감 넘치는 국가였습니다. 저희의 사정을 들은 한국인 기술자는 30분 만에 그대로 도착하더니 이내 별것도 아닌 문제라는 듯 3분 만에 문제를 해결하고는 그대로 돌아가 버렸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완벽하게 수리된 컨트롤러를 손에 들고 무대로 돌아왔지만 놀라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조명을 조정해야 했는데 아마 전문 조명 기술자가 하루 종일 작업해야 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한국에서는 그런 구식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국 공연 담당자는 앱으로 제어되는 스마트 조명 장비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두드리면 조명이 스스로 회전하며 AI로 계산된 태양 궤적을 이용해 색온도와 각도를 조절했죠. 마치 마법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게 바로 한국에 불가능 따위는 없는 압도적인 기술력이었습니다. 부끄럽게도 스페인에서는 공연 중에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로 재해석합니다. 세비야에서 한 번은 공연 도중 스포트라이트가 180도 회전하여 댄서 대신 쓰레기통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빛은 마치 빙이라도 된 것처럼 계속 회전했지만 이런 문제는 AI 기술력을 갖춘 한국에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문제였습니다. 또한 말라가에서 열린 커뮤니티 공연 중에 전기가 반쯤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전력 시스템이 열악한 스페인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죠. 그러나 한국은 세계 최고의 전력 시스템을 가진 국가로 애초에 전력 발전 기술을 유럽으로 수출까지 하는 국가입니다. 이게 바로 유럽을 모든 면에서 압도하는 한국이었어요. 그리고 한국 덕분에 저희는 완벽한 전통 공연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세르반테스를 그림자 인형과 플라멩코 리듬으로 재해석한 스페인 민속 공연이었기에 한국적인 요소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인들은 높은 수준의 관객 매너를 보여주며 저희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유럽 전통 공연을 보러 왔음에도 중국적인 요소가 없으면 야유를 퍼붓고 술병까지 던져댑니다. 아예 공연 진행조차 못하도록 레이저 테러와 조명의 돌까지 던져대죠. 그러나 한국은 다양한 문화를 존중할 줄 아는 진정으로 수준 높은 사람들이었고 저희 모두는 이러한 한국의 아름다운 모습에 눈물을 흘리며 한 가지 다짐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현재 중국 자본에 거의 점령당하고 세뇌당한 스페인 전역에 알리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 않은 싸움이겠지만 저희는 분명 한국에 진 빚이 있었거든요.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